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조사 자체가 좀 눈에 띄는 게 뭐 판결도 있었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명태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반응식 에디터 보시기에는 지지율이 이 반등 너무 반등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들 웃고 있어요. 그게 무슨 반등이냐? 살짝 그냥 된 건데 그렇지만 3%도 반등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 반등. 끌어서 올라간 거니까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 어떻게 짚어봅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사골 같은 주제가 여론조사 보면 늘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주제 자체가 네. 뭐랄까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그리 영향이 없는 주제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의 이제 매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 진보 양쪽에 사실 김건희 여사라는 주제 마찬가지로 그게 사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사골 주제들은 좀 우리가 배제하고 보는 게 좋은데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점차 본다면 어쨌든 그 긍정 평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층이 70대 이상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영남,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제 지지를 철회할 만한 그럴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등장한 것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 친윤과 친한의 어떤 갈등 요소가 더 이른바 단계 논란이죠. 단계 논란이나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 갈등이 불거진다면 아마도 이제 긍정 평가가 깎여 내려가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짚어주신 어떤 특검 거부권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제 석 달째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뭔가 역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부정이 더 높아지거나 긍정이 더 깎여 내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하락 국면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적다고 보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녹취록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다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 공개할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뭐 주제별로 이제 드문드문 나왔던 녹취록들이 합쳐져 보면 완성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것도 놀라워요. 아예 그냥 100% 조작. 보고서 하나를 그냥 통째로 조작해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BC, 뭐 JTBC 이런 데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보도했던 게 완결형이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보도들이 누적되면 아마도 긍정 평가가 하락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이 지지층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 찾아올 텐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같은 이제 뉴스 고관여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론가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변호사지만 이제 진행자 내지는 이제 뭐 어떤 뉴스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지만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은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량이 많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주는 이벤트가 지금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정리를 해주는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누가 잡혀가거나 그런 게 지금 누가 이렇게 뭘 뒤집어 쓴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결국 뭐가 얘기가 많았는데 누가 잡혀갔구나. 뭐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걸 봐야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이게 여론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생각이 들고 거부권 행사는 지금 뭐 주식시장에도 뭐 선반영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김건희 특검 이런 데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도 있나?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벌써 세 번째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거 이제 이미 그런 캐릭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충격도 안 받아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지 그런 일은 있지.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돌아서 국회로 다시 올 거야. 아마 뉴스도 거부권 행사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일면에 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들 당연히 의뢰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서 다시 오면은 그럼 이탈표가 나올까? 이미 여기까지 뉴스는 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냥 일상에 뭐 오늘 아침이 밝았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겠지 뭐 이 정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 예, 뉴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돌아와서 이제 이 이탈표가 나올 거냐 뭐 이것도 사실은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고 네. 이 이제 재의결 국면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희한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일정 정도 반영될 여지는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백지 투표를 하자 이게 나오잖아요. 기권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탈 여부를 확언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하러 가되 왜냐하면 또 아예 안 가면 정족수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가서 싹 다 기권하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서 오늘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 어떤 전략이 나오던데 네. 아예 기표소에도 들어가지 말자. 네. 기표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직행하자 이 투표함으로. 그러면은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하면 녀석이죠. 들어가는 의원은 의원이죠. 예. 들어가는 의원은 배신자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탈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잡아내자. 이거는 거의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죠. 뭐 북한에서 찬성 투표를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런 행태가 만약에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으니까 특검법 표결 예상한 대로 지금 거부권 행사됐고요. 표결이 원래 28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0일로 지금 미룬 건데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재표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친윤 계열 이렇게 네. 요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친윤 계열하고 친할 계열 사이에 갈등이 지금 매우 깊어진 상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의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친한계들이 친한계 쪽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고 좀 대응을 잘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친한계 쪽에서 그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어쨌든 살리고 가는 쪽으로 간다고 방향을 잡으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거를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최근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한 며칠 전보다는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의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그러니까 친영 쪽에서 지금 그 게시판 문제, 네. 게시판에 올라온 글 문제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지금 전보다는 조금 그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는. 근데 지금 보면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부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기권하는 거. 왜냐하면 들어가야 제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또 혹시나 배신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집단으로 기권해서 배신자 방지시키려고 이거를 봤을 때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또 의문도 들거든요. 공산당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거수로 결정하자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아예 몰각시키는 이거야말로 위헌적인 행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말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추경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불신이 못 믿으니까 말을 정말 말을 하는 수준을 넘었다. 네. 정말 서로 표현 방법이 굉장히 글쎄요 유치하다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정도의 예. 수준으로 서로를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는 너네들을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약간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지만 지금 네. 정확히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예.
추경호 원내대표 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윤의 사실 대표격인 셈인데 네. 이분이 지금 했던 자리에서 이제 3선급 이상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 여기 공표된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일단은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이는 게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친윤 쪽에서 그 못 믿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뭐 방향을 잡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심을 하고 뭐 지시를 내리든지 뭘 해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친윤 쪽에서 던진 거예요. 네.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주목해 볼 부분일 것 같은데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건 원칙에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밀려가면 설사 그렇게 사실상 공개 투표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 결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동훈 대표는 예?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바쁜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왜요? 본인은 예전에 자신이 내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아주 미세한 거를 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언중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도.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저를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원색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참았다라고 해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남성이 운동을 안 하고도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는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지 남성이 운동을 안 하고도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정확한 예네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커져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당장에 지금 네. 홍준표 시장이 언중위에 갈 사안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하. 네네. 하나하나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이런 데선 치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특이하다. 자신의 그러니까 문제. 당원 게시판에 거기 다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애초에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걸 왜 썼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예. 정말 뭐 정치적으로 이걸 여론을 어떻게 몰아가겠다 이런 네. 정치공학적 계산이었으면 가족들 동원해서 몇 명 동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진 게 사실 뭐 이게 큰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정치적 역량이나 네. 그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요만해요. 요만해. 그래서 그 바에 사람도 없나 이 생각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여부는 잘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그 후에 지금 그 이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는 그런 대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